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 전망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롬 파월 의장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의 전망 어디까지 좀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제롬 파월 의장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제목이 도발적이긴 한데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의 전망 이것을 어디까지 좀 믿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연준의 경우에 이제 정부기관이고 통화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고급 자료, 대공개되지 않는 자료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별도의 데이터를 뽑아보기도 하고요. 금융사에서 외부에 밝혀지지 않는 자료도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보다는 반걸음 한걸음 그 정도 앞서간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준에만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이코노미스트가 한 400여 명 됩니다. 이런 400여 명이 한 번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낫겠죠. 기본적으로 월가나 이런 데보다도 연구 인력은 더 많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십 년간의 정책 경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그 사이에 무슨 많은 일들 이런 경험을 다 내부적으로 축적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정책 경험 이런 경험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계속 바뀌지만 과거의 보고서들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것들 이런 게 쌓여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 요소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특정 IB나 이런 데서 보고서를 내놓으면 쟤네는 시쳇말로 주식을 더 팔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연준은 이익이 계획될 부분이 적습니다. 연준에서 경기가 좋다고 굳이 보고서를 낼 이유도 없고요. 경기가 나쁘다고 굳이 더 나쁘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특정 IB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다고 해야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신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와 관리를 통해 조정이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틀리면 하우스, 즉 해당 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어쨌든 연준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발표하는 것들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경기 전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 요소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얼마나 잘 맞추냐? 사실 대부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더 그런데요. 연준이 사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그리고 언제 경기가 회복될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 전망 완전히 틀렸습니다. 연준의 수십 년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연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에너지와 식품 같은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물가지수에서도 중고차처럼 특정 요소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컸던 것 이런 것들도 다 제외하고도 보니까 이미 1년 전부터 물가가 고착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하지만 연준은 좀 더 상황을 두고 봤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이게 일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1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 12월에 이제는 일시적인 용어를 벌어야 되겠다 이런 항복 선언을 할 때까지 1년을 허비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연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추가로 연준은 정치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이 독립성을 지켜주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연준이 그렇다고 백악관 또 정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준도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부의 큰 경제정책 방향 이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최소한 원치는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너무 긴축을 많이 해서 경기가 갑자기 꺼진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 정권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이제 연준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파월 의장 그리고 부의장 그리고 주요 연준 이사들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요. 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임명을 전후해서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따라달라 이런 지시와 동의가 암묵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일이 한번 FOMC 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올려라 말아라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맞춘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는 별도의 논의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월가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브레이너드 부의장 사실상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진짜로 정치인이 아니라 백악관의 의중, 노동 중시, 경기를 중시 이런 쪽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판단을 그르칠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정책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면 실기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씩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립금리가 어디냐?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제 중립금리를 추정을 하죠. 연준도 2.2에서 2.5%, 뭐 2.5% 안팎 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가 어딘지 모른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딱 그러면 2.4%냐 2.5%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립금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면 지금까지 정책 실수를 할 이유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딱 2.5% 정해져 있다면 2.5%까지 금리를 딱 올리고 그 이후로는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게 정확히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 고문도 이와 같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정확히 누구도 중립금리를 모르기 때문에 연준이 정책 실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른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파월 의장과 연준의 말은 믿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예측 관련해서 많이 틀렸었고 지금도 연준은 이제 자신들이 작년에 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피크론에 대해서는 자기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피크론을 접할 때도 그리고 연착륙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단순히 연준의 발언을 그대로 믿거나 전망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고서를 내는 월가 기관의 분석 보고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에는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즉 하방 위험을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을 믿되 다 믿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